어젯밤에도 자식 전화를 기다리다 잠들지 못하셨나요? 자식이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그 기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벌써부터 자식 가족 음식 준비에 며칠을 꼬박 매달립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 무릎이 쑤셔도 견디며 정성껏 차린 음식상. 그런데 자식은 한두 시간 먹고 바쁘다며 일어섭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식 직장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자식이 상사한테 혼났다는 말을 들으면 밤새 잠을 설치고 자식 연봉이 오르면 내 월급이 오른 것처럼 기뻐합니다. 자식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자식은 제 갈 길만 가고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서러움. 친구들은 만나면 자식 자랑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쩌고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한숨만 쉽니다. 자식 없으면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식 걱정 말고는 할 일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자식 생각, 자식 걱정, 자식 기다림. 그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인생은 자식으로 끝났어. 체념 섞인 목소리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60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불행할까요? 자식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하고 서러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와 집착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행복을 외부에 걸어두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 사람의 손에 달려버린다. 자식이 전부가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삶은 더 불행해집니다. 자식의 성공이 내 행복이 되어버리면 자식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나는 무너집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자식이 전부가 될 때 우리가 빠지는 5가지 착각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식도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내 행복은 자식에게 달려있다. 우리 아들만 취업하면 나도 마음이 편할 텐데, 딸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자식이 취업했을 때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 동안만 기뻤을 뿐 곧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승진 걱정, 직장 내 인간관계 걱정, 연봉 걱정입니다. 자식이 결혼했습니까? 이번엔 손주 걱정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까? 이번엔 손주 건강 걱정, 손주 교육 걱정이 시작됩니다.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조건을 자식에게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공에 따라 내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자식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고 자식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땅이 꺼지는 것처럼 절망합니다. 자식의 월급 명세서가 내 마음의 온도계가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복을 타인에게 걸어두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웃으면 나도 웃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이 무너진다는 생각. 이런 부담감은 자식을 짓누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과 내 기분을 분리하십시오. 자식이 오늘 무슨 일을 겪든 나는 오늘 내 몸을 챙기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작은 기쁨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것들이 자식의 성공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당신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자식의 성적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자식은 나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킨 적 있으시죠? 밤새 간호하고 학원비 대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띠 졸라맸던 그 세월들.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내 옷은 안 사입고 내 여행은 포기하고 내 건강은 뒷전으로 미뤘던 그 시간들. 그러니 이제 자식이 나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냐는 생각. 주말에 전화 한 통 없으면 섭섭하고 명절에 먼저 오겠다는 말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용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배신감이 들고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회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거래로 보는 순간 모든 관계가 망가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원망도 커집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 뒤에는 그러니 너는 나를 책임져야 해라는 숨은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운 것은 투자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낳았으면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빚이라는 언어를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감사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노후를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자립하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고맙게 받되 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마음.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대 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는 여유. 그것이 진짜 성숙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착각, 나는 평생 부모 역할만 하면 된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만 불립니다. 자식 낳기 전에는 분명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다른 취미도 있었고 다른 정체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모든 것이 부모라는 하나의 역할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자식 이야기, 친척을 만나도 자식 이야기,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자식 걱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식부터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자식 걱정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한 역할에만 자신을 묶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부모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부모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입니다. 당신에게도 욕구가 있고 꿈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떠나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오직 부모뿐이라면 자식이 떠난 후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집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지금 당장 부모라는 이름표를 잠시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어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등산을 하든 책을 읽든 처음에는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10년 후면 70대의 고수가 됩니다. 작은 일거리를 찾으십시오. 동네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봉사를 하든 동호회에 가입하든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든 자식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정체성을 넓히는 것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더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 자식 인생에 개입해야 덜 불안하다. 그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마라. 그 회사는 그만두지 마라.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강요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입해야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인생 경험이 많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봤고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반발하고 관계는 상하고 결국 더 멀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조언을 잔소리로 듣고 부모의 걱정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식은 10마디로 반박하고 결국 싸움으로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타인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순간 갈등은 폭발한다. 자식도 어른입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일지라도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실패할 권리도 자식의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모든 실패를 막아준다면 자식은 평생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 개입할수록 당신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생을 당신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조언대로 했는데 잘못되면 어쩌나? 자식이 당신 말을 안 들어서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언은 짧게 하십시오. 부탁은 가볍게 하십시오. 침묵은 길게 유지하십시오. 알아서 할 거다. 이 한 문장으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식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너는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할 거야 라고 믿어주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자식을 믿으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이 놓아줄 때 자식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당신의 간섭이 줄어들 때 자식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착각, 나는 비워도 자식은 채워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을 다 자식에게 쏟아붓고 나중에 자식이 채워줄 거라 기대하며 노후 자금을 자식 교육비에 다 썼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지금은 자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나중에 자식이 날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식 결혼 자금을 모았습니다. 내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 지금은 자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미뤘습니다. 여행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취미 생활하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지만 자식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나중에 자식이 다 크면 그때 내 인생을 살면 되지 지금은 자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이 다 컸을 때 무엇이 남았습니까? 노후 자금도 없고 건강도 망가졌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자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대를 미래에 쌓아두면 실망이 폭발한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 플랜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도 바쁩니다. 자식도 힘듭니다. 당신이 비운 만큼 자식이 채워줄 거라는 기대는 환상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위해 쓰는 몫을 정해두십시오. 경제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십시오. 자식에게 다 주지 말고 내 노년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지키십시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식 병원비 걱정하기 전에 내 건강 검진부터 받으십시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더 힘듭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정서적 자산을 쌓으십시오. 자식 외에도 내 마음을 나눌 친구, 취미,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자식이 전부가 되면 자식이 바빠서 연락 못할 때 당신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할 일도 있으면 자식이 바빠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보호가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자식을 포기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식이 전부라고 믿었을 때 사실은 자식도 그 무게에 짓눌려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다는 부담감,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이 무너질 거야라는 두려움,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라는 압박감, 당신의 과도한 사랑이 자식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모든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까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기대와 소유를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는 사상은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속도를 존중하고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잘할 거라고 믿고 자식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책임지고 자식도 자식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할 때 자식도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때 자식도 그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전부인 인생에서 자식은 소중한 한 부분, 나는 나의 전부로 시야를 바꾸십시오. 이것이 반전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 몸을 챙기십시오. 자식 걱정하는 시간에 산책을 하십시오. 하루 30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계절을 느끼십시오. 자식 병원비 걱정하기 전에 내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미뤄왔던 검사를 받고 아픈 곳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십시오.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내 시간과 취미를 회복하십시오. 자식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책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봉사든 나만의 세계를 만드십시오.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십시오.
악기를 배우든 외국어를 배우든 그림을 배우든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등산, 사진,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아닌 내 관심사를 나눌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식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셋째, 내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자식 이야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하고 자식 걱정만 하고 자식 비교만 하는 모임은 피하십시오. 그런 모임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나눌 친구를 만드십시오.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운동을 하는 친구,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자식 이야기만 하지 말고 부부끼리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대화도 나누십시오. 자식이 떠난 후에도 함께 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할 때 자식의 성공도 비로소 기쁨이 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을 주셨다면 지금 당장 자식을 위한 걱정 대신 나를 위한 한 가지 행동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30분 산책을 하든 오래 미뤄왔던 책을 펼치든 친구에게 전화를 걸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자식 걱정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내일은 건강검진 예약을 잡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하루 나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식이 전부가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자식 걱정 한 가지를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나를 위한 한 가지 행동도 함께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식의 행복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아니, 당신의 행복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위한 삶을, 나를 중심에 둔 삶을, 자식은 소중한 한 부분이 돼 나는 나의 전부인 삶을. 감사합니다.